HR도하고 별의 분류. 자, 얘는 이 HR도는 이름 딴 거예요. 헤르츠 스프룽하고 러셀 이름을 따가지고 HR도다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보면은 별의 표면 온도하고 그다음에 광도, 밝기를 이용을 해서 별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별이 어떤 종류냐,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게 결국에는 HR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가로축은 스펙트럼형이 나왔잖아요.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분광형 색지수를 여기다 나타내 주고요. 가로축에서 이쪽이 더 온도가 높잖아요. 그쵸? OB, AF, GK, M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청색, 백색, 그 다음에는 황색, 적색,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기준이 되는 게 누구다? A다. A가 얼마가 된다? 1000켈빈이다. 그리고 태양은 분광형이 뭐예요? G예요. 그리고 태양은 6000켈빈 노란색 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기준으로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별의 광도를 나타내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광도가 커요. 그리고 절대 등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겠죠. 실제 밝기는 밝아지고 등급은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위로 갈수록 밝기가 커지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는 커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반지름이 커집니다. 일로 갈수록 큰 별이에요. 대각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대각선 왼쪽으로 갈수록 별의 밀도가 커집니다. 빽빽하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HR도에서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별이 크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 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별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크게 보면은 주계열성, 거성, 초고성, 백색, 외성 해서 이렇게 크게 4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계열성이 이쪽으로 돼 있어요. 주계열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계열성이에요. 그러니까 HR도에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쭉 이어지는 이렇게 대각선 선을 그었을 때 여기 위치에 있는 게 주계열성. 그 다음에 맨 꼭대기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있는 것들이 뭐에 해당이 돼요? 초거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거성과 주계열성 사이에 있는 요 애들 거성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적색 거성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GM 부분이 색깔이 적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색 거성 또는 거성.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을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보면 누가 제일 작겠어? 외성. 그 다음에는 보통 주계열성. 그 다음에는 거성, 초거성. 이렇게 가겠죠. 사이즈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별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백색 외성이 제일 작고 초고성이 제일 크겠죠. HR도에서 주계열성은요,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띠 영역에 분포하는 별이에요. 보통 주계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별이 별의 일생 중에서 스스로 빛을 내고 핵융합방을 통해서 빛을 내고 있는 별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 시기를 바로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우주에 있는 별들의 90%가 주계열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왼쪽 위에 있을수록 스펙트럼형이 OB에 해당이 되니까 온도가 높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표면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있을수록 크기도 크기 때문에 광도도 크고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계열성만 봤었을 때 이 왼쪽 위에 있는 애들이 표면 온도도 높고 사이즈도 크고 질량도 커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사이즈도 작아지고 표면 온도도 작고 질량도 작은 주계열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주계열성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 핵의 온도가 높아요. 질량이 크면은 당연히 핵의 질량도 크기 때문에 중심 핵의 온도가 높고, 핵이 크기 때문에 단위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광도가 일반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광도가 질량의 제곱에서부터 4제곱 정도까지에 비례해서 광도가 결정될 정도로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광도가 크면 질량도 따라서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간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HR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아까 뭐였어요? 이렇게 있는 게 주계열성이잖아요. 그럼 거성은 여기예요. 요 위치가 바로 거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에 분포하는 별들은 적색 거성이라고도 하는데, 표면 온도는 낮은데 반지름이 큰 거예요. 별이 팽창을 해버려서 그래요. 표면 온도는 낮으나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광도가 커요. 이거는 별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팽창을 해서 그래요. 팽창. 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팽창을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팽창을 해버렸기 때문에 질량은 주결성이랑 같은데 얘가 묵하고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커져 버렸으니까 평균 밀도가 주결성보다는 작습니다. 알겠죠? 주결성 상태에서 얘가 크기가 커진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풍선 부는 것처럼 질량은 같은데 얘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빵 하고. 그 다음에 초고성은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요 애들을 초고성이라고 불러줘요. 위치상으로 봤었을 때 거성보다 더 위쪽에 있는 별들이에요. 얘는 거성보다도 반지름이 더 크고요. 광도가 아주 밝아요. 평균 밀도도 거성보다 더 작아요. 더 팽창을 해버렸기 때문에. 질량 같은 상태에서 더 많이 팽창해 버렸으니까 거성보다 작아요. 백색 외성은 여기서 왼쪽 아래 여기 있는 애들이 백색 외성에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외성, 왜소한 별이다 라는 뜻이에요. HR도에서 주결성의 왼쪽 아래에 분포하는 별을 백색 외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표면 온도는 백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적색 거성은 붉은색이고 백색 외성은 백색이니까 표면 온도는 상당히 높지만 반지름이 아주 작기 때문에 광도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도를 결정짓는 게 표면 온도도 있지만 뭐 사이즈도 있잖아요. 그죠? 표면 온도가 높더라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밝게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크기는 지구랑 비슷하지만 질량은 태양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돼요? 밀도가 높겠죠. 꽉꽉 수축해서 만들어진 별이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다 탄소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백색 외성을 하나 찾으면 그게 다 다이아몬드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걔를 가지고 올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HR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별들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같이 별이 소멸하는 맨 마지막 과정에서 생기는 애들은 광도가 너무 작거나 아예 과시광선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HR도에 나타내주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서요. 저건 어찌됐든 광도, 눈으로 보는 밝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도 계급. 별들을 광도에 따라서 계급으로 분류를 해준 거예요. 자, 이거는 분광형하고 좀 다릅니다. 알겠죠? 분광형하고 달라요. MK 분류법이라고 해서 모건 키넌 분류법이라고 하는데 분광형하고 광도 계급, 밝기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는데 MK 분류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의 분광형하고 광도 계급은 G2V로 G는 OBAFG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노란색 별이고 V는 주계열성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광도 계급은 이 별이 어느 상태에 해당이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1형부터 7형까지 있거든요. 광도 계급이 1이다. 그럼 뭐예요? 1AB. 1은 초고성이에요. 그 다음에 2부터 누구까지? 2, 3, 4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거성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1형이에요. 1형 초고성.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5번이에요, 5번. 5번이 뭐니까? 주계열성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는 7번이에요. 백색
외성이니까. 요 세 가지만 일단은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이 초고성이다. 5번이 뭐다? 주계열성이다. 7번이 백색외성이다. 요 사이에 있는 건 뭐다? 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거성, 밝은 거성, 거성, 뭐 준거성, 주계열성, 준외성, 백색외성 이렇게 돼 있는데, 광도가 크고 반지름이 클수록 광도 계급도 크고, 광도가 작고 반지름이 작을수록 광도 계급이 어떻게 돼요? 크죠? 광도 계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에요. 크고 밝은 별. 그 다음에 광도 계급이 크면 뭐예요? 작고 어두운 별.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죠? 자, 그래서 1형, 5형, 7형은 꼭 기억을 하세요. 1은 뭐다? 초고성. 5는 주계열성. 그 다음에는 7은 백색외성. 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분광형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별의 분광형과 광도는 분광형이 같을 때, 분광형이 같다는 소리는 둘의 표면 온도가 같았을 때예요. 광도 계급의 숫자가 크다면 분광형, 표면 온도는 같지만 광도 계급의 숫자가 클수록, 그러니까 광도 계급의 숫자가 크다는 소리는 여기죠. 별의 광도와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알겠습니까? 표면 온도는 분광형이 같더라도 광도 계급이 작으면 뭐도 작고요?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광도하고 반지름이 작아진다. 분광형이 G형으로 태양하고 같다면 광도 계급이 3인에는 거성이고 5인에는 주계열성이니까 얘는 반지름이 더 커서 광도도 더 크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계급이 크다는 계급 숫자가 큰 거니까 실제로는 어떻다? 광도는 작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앞에서 절대 등급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256까지 한번 해보자. 개념 확인 문제부터. 자,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HR도에서 가로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일단 뭐가 가능합니까? 색이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는 뭐가 가능해요? 분광형이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가능합니까? 색 지수가 가능하죠. 네. 온도에 관련된 물리량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로축은 광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니은, 그 다음에 절대, 등급,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은 HR도에서 별의 물리량을 나타냈대요. 자,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 값이 상대적으로 큰 방향은 어디예요? 광도는 기역으로 갈수록 크죠. 표면 온도는 여기서 어디로 갈수록 큽니까? 리을로 갈수록, 여기서 비읍이구나. 비읍으로 갈수록, 미음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크죠. 반지름은 리을로 갈수록 커지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기역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기역, 주계열성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거성, 디귿은 초거성, 그 다음 리을은 백색, 외성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별의 90%에 속한다. 이거 쭉 나온 설명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계열성이죠. 그 다음에 5번은 X55XX, 6번은 OX5입니다. OX5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보자. 자, HR도 표면 온도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별,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제일 높아지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A죠. 광도가 가장 큰 별은 광도가 가장 큰 별, 여기서 누굽니까? C죠.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여기서 가장 큰 별, 누굽니까? 여기서 C. 그죠?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색지수는 A하고 C하고 비교해보면은 여러분들 색지수가 어떨수록 표면 온도잖아요. 결국에는 색지수가 작을수록 누가 표면 온도가
더 높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C가 색지수가 더 커야지. 그러면 A하고 D하고 비교해보면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더 큰 거니까 절대 등급은 D가 더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밀도는 이렇게 내려올수록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B하고 C하고 비교해보면 B가 더 평균 밀도가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XO, XO, X입니다. 자, 여기서 가 뭐예요? 초고성, 나는 거성, 반은 주계열성, 라는 백색 외성. 이렇게 되겠지. 자,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여기서 누굽니까? 초고성, 가죠. 가장 작은 별은 백색 외성, 라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분광형이 G이고 절대 등급이 5등급인 별, G의 5등급인 별. 예,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누구예요? 다죠. 그죠?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0등급이고 붉은색을 띠는 별. 0등급의 붉은색을 띠는 별, 나죠. 표면 온도가 높지만 광도가 작은 별, 네, 백색 외성, 라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OXXX, OX예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내신 만점 한번 풀어봅시다. 자, 내신 만점 문제 봅시다. 1번은 1, 2번에 1, 그 다음에 3번은 자, 별의 HR도를 나타냈대요. 자, A, B, C, D로 A가 C보다 질량이 크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물리량을 각각 조각해주시오.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분광형, 그 다음에는 표면 온도. 그죠? 여기는 광도 또는 절대 등급.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누굽니까? 여기서 이 D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자, 저기서 D가 제일 큰 이유를 써라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표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은데 광도가 크니까. 왜냐면은 광도가 4파이R 제곱 시그마 T 4승이잖아요.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큰 거는 반지름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 그지? 따라서 얘는 D가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이유는 표면 온도는 낮으나 광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5, 5번에 1, 6번에 5, 7번에 2, 그 다음에 8번은 백색 외성은 표면 온도가 매우 높지만 광도가 매우 작다. 그 까닭은 예,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가 되겠죠. 예,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9번은 5번, 10번에 1, 11에 3, 그 다음에 실력업은 1번에 2, 2번에 3, 3번에 5, 4번에 2번입니다. 네. 질문? 저 6번, 아니 저 4번 응? 4번 어느 거 4번? 그 내신만 좀 이거? 네. 자. 이 중에서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거는 제일 광도가 큰 거죠.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크니까. 그지? 그러면은 리을이다는 이것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은 태양보다 온도가 높다. 태양이 G형인데 분광형이 O 이쪽으로 갈수록 가장 온도가 높은 청색 계열의 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반지름이 1로 갈수록 커지니까 니은은 D급보다 반지름이 더 작아야죠. 또 질문? 없어요? 저 9번이요. 자, 태양과 태양 근처의 별을 HR도로 나타냈대요.
자, 가는 태양보다 질량과 반지름이 크다. 주결성에서 이 왼쪽으로 올라갈수록 질량이 어떻게 된다? 더 크다라고 그랬죠. 질량이 크면 반지름도 큽니다. 그럼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표면 온도가 더 낮다. 나하고 가하고 비교해보면 표면 온도가 분광형이 더 낮잖아요. 그죠? 맞죠? 다는 나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 이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가 나보다 밀도가 더 커야 되겠죠. 네. 또 있습니까? 실력업의 3번. 3번이요. 자,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를 주계열성 A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0파세기예요. 10파세기에 놓고서 측정한 게 별의 실제 밝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10파세기인데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5등성이라는 소리는 실제로 절대 등급도 얼마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5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모든 별을 10파세기의 거리에다 두고서 측정을 한 게 뭐에 해당이 되니까 별의 실제 밝기, 절대 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별까지 거리가 10파세기면은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이 지금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얼마예요? 3만 켈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주결성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양의 절대 등급이 얼마래요? 플러스 5고 표면 온도는 6000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 별 A하고 태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밝기하고 표면 온도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자. 밝기는 지금 마이너스 5고 절대 등급이 5잖아요. 그럼 둘이 몇 등급 차이 나요? 10등급 차이 나죠. 그럼 몇 배 차이 나는 소리? 10등급이 10등급이니까 아니, 5등급이 5등급이니까 100배에 100배니까 10,000배죠. 그렇죠? 밝기가 10,000배가 밝고 온도는 몇 배가 밝아요? 이렇게 되죠. 왜? 여기서 6,000이고 얘 얼마입니까? 30,000이니까. 결국에 그러면은 주계열성 A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다. 얘 저거는 10파세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질량은 태양의 약 10배다. 요 질량 광도가 몇 배 차이 납니까? 10,000배 차이가 나니까 질량은 10배가 되는 게 맞죠. 그 반지름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지름 R은 T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니까 밝기가 10,000배니까 100, 온도가 5배니까 제곱 25, 4.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별의 진화 들어갑시다. 자, 자, 이제 주계열성부터 이제 별이 탄생부터 소멸까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별의 진화 과정은. 자, 별의 진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 보면은 별이 탄생을 하려면 일단은 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가 어디냐면은 성운입니다. 성운. 즉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구름처럼 보이는 것으로, 즉 성간 물질이 모여서 밀도가 좀 커요. 구름처럼 보이는 것으로 주로 분자 상태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소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주는 대부분 뭐하고 뭘로 되어 있어요?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개수비는 12대1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별이 탄생하는 곳은 암흑성운 내부. 왜 암흑성운이냐면은 밝은 성운보다 암흑성운이 밀도가 훨씬 커요. 성간 물질의 밀도 자체가. 그래서 암흑성운 내부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있고 온도가 낮아야 서로 밀어내지 않고 잘 달라붙어서 뭉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보통 별이 뭉쳐지면서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별이 탄생을 할 때는 성운이 중력 수축이라는 걸 합니다. 성운에서 밀도가 큰 영역의 중력이 강해지면 이 부분이 특정 부분에 물질들이 많이 모이면 밀도가 커져요. 질량이 커지니까 인력 때문에 잡아당겨서 성간 물질들이 중심부를 향해서
쭉 다가와서 뭉쳐져요. 이걸 이제 중력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운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밀도가 증가하고 수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성운이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 이제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원시별의 주 에너지원은 무슨 에너지다? 중력 수축 에너지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왜? 원시별도 뭘 내요? 빛을 내요. 그 빛을 내는 에너지가 뭐다? 중력 수축 에너지다. 그 다음에 전 주계열 단계의 별, 주계열이 되기 전이에요. 원시별은 주위 물질들을 점점 끌어당겨서 밀도가 점점 커지고 내부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밖으로 열을 방출해요. 그러다가 표면 온도가 얼마가 되면은요 1000켈빈 정도가 이르면 가시광선의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이때부터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 나서 이를 전주계열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주계열이 되기 전 단계다. 그러면 전주계열의 탄생은 전주계열 단계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요거 온도 중요합니다. 전주계열성은 몇 도? 1000켈빈. 주계열성은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00만 켈빈에 이르면 중심부 핵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중심부에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뭐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핵 1개로 변하는 반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원자로 쓰면 안 되고 핵이에요. 수소 원자 핵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 핵 하나가 되면서 이때 예, 빛과 열을 방출해요. 이거를 예,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고 모든 주계열성의 핵에서는 다 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에 따른 원시별의 진화를 보면은 처음에 원시별이 만들어졌을 때의 최초 질량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 별들이 성장해서 최종 도달하는 게 달라져요. 보면은 원시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서 주계열성 단계에 어떻게 돼요? 빨리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빨라요.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얘는 진화 속도가 빠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별의 수명도 짧아요. 예, 별의 수명도 짧아요.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크고요. 표면 온도도 높은 주계열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왼쪽, 위쪽에 질량이 아주 큰 주계열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질량이 큰 애들은 진화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초거성으로 가요. 그다음 이 정도 애들은 적색거성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성 정도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큰 애들은 뭘로 가요? 초거성. 중간 정도 된 애들은 거성 또는 적색거성.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보세요. 태양의 0.08배 이하인 원시별. 태양의 질량을 1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보다 너무 더 작은 0.08배 이하의 아주 작은 원시별은 중심부 온도가 아무리 중력 수축을 하더라도 1000만 켈빈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 핵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어떻게 돼요? 주계열성이 못 됩니다. 예, 주계열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뭐로 변해버린대요? 갈색 외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태양보다는 질량이 0.08배보다는 커야 주계열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요. 이때는 크기가 일정해요. 주계열성은 사이즈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상태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주계열성의 주 에너지원은 아까도 얘기했죠. 수소가 반응해서 헬륨을 생성을 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빛을 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 질량 결손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아인슈타인의 질량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질량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준 만큼으로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질량 등가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별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정해진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해요. 별을 보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밖으로 여기서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열과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밖으로 내뿜어지는 열과 압력이 있어요. 이거를 별의 압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심부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안쪽으로 잡아당겨주는 뭐가 있냐면은 중력 수축력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계열성 당정에서는 이 중력 수축하고 별의 압력이 서로 같아요.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밖으로 밀어내려는 별의 압력과 중심부로 수축하려고 하는 별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력과 이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의 질량하고 수명은 주계열성은요,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주계열성에 머무는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질량이 크면은 표면 온도가 높고, 표면 온도가 높으면은 중심부의 온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높으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클수록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많아서 연료를 빨리 소모한다. 결국에는 중심에 있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수소핵 융합 반응의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수소핵을 빨리 소진해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계열성이 끝나면 이제 별이 이제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주계열 이후에는 별의 질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달라져요. 일단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동시에 나눠지는 거예요.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면은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으로 먼저 변해요. 그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주계열성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전부 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다 소모가 되면은 뭐만 남아요 이제? 아까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 반응해서 헬륨 원자 핵 하나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심에 있던 수소가 다 없어졌고 뭐만 남아요? 헬륨만 남아있는 헬륨 핵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수소가 없기 때문에 헬륨은 수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고 헬륨도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던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현재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났던 1000만 켈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되냐면 융합 반응이 멈춰요. 멈추고 헬륨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밀도가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축을 시작해요. 중력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내부의 압력보다 중력이 더 커져서 중심핵에서 중력 수축이 먼저 일어나요.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헬륨 핵의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때 중력 수축을 하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발생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이때 여기서 발생한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소리는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니까 바깥으로 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바깥에도 별들은 다 뭐로 돼 있냐면 수소로 돼 있어요. 원래는 다 수소였다가 안에가 수소 핵이 다 융합반을 통해서 헬륨 핵으로 바뀌어버리면 밖에 부분 아직 수소잖아요. 근데 헬륨만 중력 수축을 해버리면은 이 바깥 부분,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바깥층에 있는 수소들은 여기서 나오는 열에 의해서 뭘 일어날 수 있어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핵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핵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다시 바깥층에서 뭘 방출해요? 열과 빛을 방출해요. 대신에 헬륨은 계속 수축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약간 알맹이가 분리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핵은 쭉으로 들고 밖에 있는 부분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밖으로 팽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팽창하는 압력이 중력 수축하는 것보다 크니까 얘가 빵 하고 커져요. 이렇게 부풀어 버려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수소 외층이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별이 팽창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광도가 커지고, 왜? 팽창하면서 결국에는 반지름이 증가하니까 광도가 커지고, 대신에 표면 온도는 낮아져서 붉은색을 보이는 적색 거성이라는 걸로 변하게 됩니다. 핵은 수축하고 바깥 부분은 팽창하면서, 팽창하면 어떻게 온도가 낮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고, 중심부 핵은 계속 수축해요. 계속 수축해서 온도가 특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뭐가 일어나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헬륨 핵끼리 융합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건 가벼운 원소 여러 개가 결합해서 무거운 원소 하나를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이 됐죠. 헬륨이 융합하면 뭐 탄소가 되고, 탄소가 융합하면 산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계속해서 합성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별의 중심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러려면 별의 중심부 온도가 계속 수축을 통해서 올라가려면 별의 질량이 그만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커야 돼요. 그러니까 가벼운 별은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무거운 별이어야 계속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색 거성 상태가 되면은 핵하고 바깥 부분이 약간 분리돼 버리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적색 거성의 중심부에 헬륨이 다 소모돼서 탄소의 핵이 만들어지면, 그럼 아까 봐봐. 처음에는 여기가 뭐였어? 수소 핵 융합 반응이어서 다 소진되면 가운데가 뭐가 됐어요? 헬륨이 됐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수소들이 핵 융합 반응을 하고 별이 밖으로 팽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에서 얘가 융합 반응이 다 끝나면 헬륨이 다 뭘로 바뀌어요? 탄소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도 헬륨으로 바뀌겠죠. 그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럼 헬륨은 탄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됐는데 다시 탄소핵이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못 일어나니까 어떻게 수축해요. 다시 수축해요. 수축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 에너지를 탄소핵 바깥쪽에 헬륨층하고 수소층이 가열돼요. 여기 있는 헬륨층, 이 밖에 있는 수소층이 여기서 중력 수축하면서 뿜어내는 에너지 때문에 가열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다시 탄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큼 온도가 올라가느냐? 그러진 못해요. 온도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더 올라가서 탄소핵 융합까지 하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온도가 이게 수축하면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 열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팽창해. 그러다가 다시 얘가 수축해. 그럼 열이 나오니까 또 팽창해. 수축해. 다시 팽창해. 수축해. 열이 나오니까 또 팽창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깥 부분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별이 팽창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간물질처럼 바깥으로 얘가 별이 이렇게 쭉 별의 성분물질들이 바깥으로 퍼져버려요. 그러다가 팽창 수축을 하는 맥동 상태가 이렇게 되다가 점점 커지다가 별의 바깥층이 우주 공간으로 뻥 하고 이제 중력을 중력을 이겨내고 밖으로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 행성 주변에 만들어지는 성운이에요. 예, 성간 물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심부 탄소핵은 계속 수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밀도가 큰 뭐가 됩니까?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애들은 주계열성 상태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고, 적색 거성에서 바깥 부분은 행성상 성운이 돼서 날아가고, 중심 핵은 수축이 돼서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스텝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탄소 핵까지 만들어지고 여기서 더 무거운 핵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 게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의 질량에 비슷한 애들의 진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보다 질량이 아주 큰 별들은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치냐면은 주계열성에서 거성이 되기는 하는데 뭐가 돼요? 초거성이 돼요. 초거성. 자,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아주 큰 별은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큰 광도가 큰 초거성이 돼요. 그래서 아까 봐봐. 적색 거성은 탄소 핵만 만들어지고 그 바깥에서 헬륨 핵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수소층이 있고 이게 적색 거성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고성이 되면 이거보다 질량이 더 크니까 계속 수축이 더 가능해. 그 온도가 더 올라가. 그럼 더 수축이 더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러 겹 생겨요. 여러 겹이 생겨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탄소가 다시 융합해서 산소되고 산소 융합해서 규소되고 규소 융합해서 마그네슘 되고 하면서 점점 무거운 원소 만들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초고성은 중심에 누구까지 합성이 되냐면 철까지 합성이 돼요. 철. 중심부에 철까지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고 바깥층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가벼운 원소들이 있고 맨 바깥층에는 수소가 있는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생겨있는 이런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초고성이에요. 이 상태가. 그래서 별의 중심부는 온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맨 마지막에 철까지 생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물질은 핵융합 반응으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철은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예요. 더 무거운 원소가 안 만들어집니다. 철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초거성 상태에서 이제 초신성이 돼요.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철까지 만들어져서 멈추면 철이 워낙 밀도가 크고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확 수축해요. 그러면서 중심부에서는 확 수축하면서 강한 충격이 발생을 해서 바깥 부분을 확 하고 밀어내요. 그러면서 폭발해버려요. 확 수축하면서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밀도가 너무 커버려서.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부른다? 초신성이라고 불러줘요. 아까 광도 계급에서 1에 해당하는 1계급에 해당하는 초신성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바깥에 있는 여러 원소들이 한꺼번에 확 우주 공간으로 다 퍼져버려요. 그리고 이때 초신성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때 철보다 더 무거운 금, 납, 우라늄 등의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거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 결과 주변으로 잔해가 퍼져나가고 중심 핵은 다시 수축해가지고 뭐가 돼요? 중성자별이 되든지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은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초신성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면 중심 핵은 무거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수축해서 중성자로 이루어지고 밀도가 아주 큰 중성자별이 되고 중심핵의 질량이 아주 그것보다 훨씬 더 크면은 계속 수축해서 뭐가 돼요?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제일 큰 별은 뭐가 돼? 블랙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거보다 작은 별은 중성자별. 이거보다 좀 더 작은 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백색 외성하고 행성상 성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별은 성운, 성간물질에서 태어나서 별이 진화하면서 핵융합 반응으로 점점 다양하고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행성상 성운이 되면서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이 물질은 다시 우주공간으로 퍼져서 성운을 만들어내고 이 성운에서 다시 별이 생성이 되고 하는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을 해서 나중에 지구에 있는 여러 원소들은 바로 이 별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이 원소들이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지구를 구성을 하는 원소들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계속 순환해요. 이 재료들로 다시 별을 만들고 그 별들이 다시 별의 재료가 되고 다시 별이 폭발하면서 또 다시 재료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263부터 숙제로 여기까지 267까지 숙제.